생명 시스템에서 정보의 흐름입니다. 정보의 흐름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감각뉴런이 신호를 받아들여서 중추신경계로, 거기를 또 운동뉴런으로, 이런 것도 정보의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화학물질들의 그 수용체,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화학물질들, 예를 들어서 호르몬이 특정 기관을 갖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정확한 소화효소가 정확한 기질에만 작용한다는, 이게 다 정보의 흐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 중에서도 센트럴 도그마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생명 중심 원리라고 하는 건데, 이건 이제 그 클릭이라는, 왓슨하고 클릭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죠, 여러분들? DNA를 최초로 밝힌 과학자들이에요. 둘이.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DNA 구조 막 있고 두 명 이렇게 서 있고 뭐 이런 그림 있잖아요, 사진에. 왓슨하고 클릭인데, 클릭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주장했어요. 이 센트럴 도그마라는 이론을.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은 얘를 중시해서 볼 거예요, 얘를. 그러니까 생명체가 모든 정보들의 흐름이 있는데, 이 단백질, 얘의 정보를 움직이는 걸 생명 중심 원리라고 해요. 여러분, 단백질 그러니까 영양소의 하나, 이러잖아요. 제가 단백질 얘기 했잖아요. 닭고기, 소고기 구분해요, 못해요? 눈으로 말고요. 맛으로 구분합니다, 여러분. 고기 딱 주면 이거 닭고기네. 알지요? 생선하고 생선 단백질하고 육고기하고 구분해요, 못해요? 하죠. 전 구분 못했어요. 고래고기는 육고기예요. 진짜예요. 근데 고기 맛이라는 게 단백질 맛이거든요, 사실은 다. 그러니까 단백질은 종류가 어마무시하게 많다. 그러면 자, 우리가 배우는 이 정보의 오늘 핵심이 뭐냐? 이 단백질은 말입니다. 우리 몸의 생명 시스템의 어떤 물질 대사를 촉진하게 해주는 효소들과, 알았니? 생리현상을 담당하는 호르몬과 병원균을 제거해주는 항체와 몸을 지탱하는 근육과 여러 가지로 단백질의 종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 다른 모든 정보를 저장하는 곳이 어디다? 여기라는 거죠. 여기가 유전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 유전 정보가 누구다? 이거란 얘기예요. 단백질의 유전 정보. 알았습니까? 그러면 이 DNA가 이 정보를 저장하는데, 여러분들은 앞에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곳이 어디라고 배웠어요? 세포 소기관에 라이보솜이라고 배웠죠. 이곳이 뭐 하는 곳이라고요? 단백질을 합성하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과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렇게 어디 속에 DNA에 있는 단백질의 정보를 여기로 가져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요 안에 얘기들. 여기로 이렇게 가져가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지? 이 과정을 설명한 사람이 클릭이라고. 이거 생명 중심 원리라 해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정보가 이거예요. 이렇게 써있어요, 얘는. 얘가 얘로 가서 얘가 된다고요. 간단한 얘기예요. 어떻게 간다고요? 일방적으로 간다. 정보의 이동이. 이게 바로 도그마 이론이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DNA가 어디 있어요? 핵 속에 있잖아요. 그죠? 단백질 합성하는, 요 합성하는 기관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제가? 라이보솜이요. 얘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포질에 있잖아요. 이거 연결체 역할이 얘라고요, RNA. 얘가 연결체 역할이라고요. 그죠? 이 과정을 배우는 곳이 바로 이 장입니다. 알았지? 그러면 왜 RNA가 그렇게 부지런히 움직여야 될까요? 단백질의 종류는 엄청 많고요.
라이보솜은 부족하지 않게 매일 만들어내야 돼요. 알았습니까? 그러면 이 DNA가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 부르죠? 염색사라고 불러요. 염색사가 펼쳐져 있고 DNA 이중가닥을 얘가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RNA가. 그래서 카피를 딱 해갖고 데려오거든요. 그걸 계속 하는 거죠. 그럼 RNA가 어디서 만들어져요? 핵 속에 여러분들 핵 보면 나중에 이제 진로소대 가면 요런 거 보거든요. 이런 거. 인이라고 해요. 인. 이런 거 인구조. 저기 원소인 아니에요. 알았습니까? 이 인구조라고 여기서 RNA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요 세포 막 있죠? 여러분 핵은 이중막으로 되어 있으면 뭐가 있다 이거예요. 뭐가 있다. 이거 뭐라 불러요 여러분 요거? 핵공이라 불러요. 구멍이 있다고요. 그 사이로 RNA들이 왔다 갔다 해요. 알겠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RNA가 나가기만 하는 거야. 나가기만. 여기서 만들어서 카피 나가서 라이보솜하고 결합, 단백질 합성, 그리고 또 다른 RNA가 와서 또 결합, 단백질 합성. 아셨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장에서는 처음 DNA에 대한 얘기를 쭉 써줘요. DNA에 대한 얘기를. DNA란 일종의 뭐 1번 염색체부터 23번 염색체, 성염색체까지 우리가 염색체를 뜯어보면 그 안에 다 DNA 마리마리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번 염색체가 굉장히 크고요. 22번 염색체가 작아요. 남녀 공통으로 있는 1번부터 22번 사이에. 근데 1번은 크고요. 22번이 작다는 얘기는 그게 DNA 한 개거든요. DNA 엄청 깁니다, 여러분. 막 거기 막 뉴클레오 솜에 말려있고 막 난리 부르스 춥니다. 굉장히 길다면 결국 1번 염색체에는 유전 정보량이 제일 많다는 얘기예요. 제일 크니까 염색체가.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그 진로소대 이런 데 가서 보면 염색체가 막 이렇게 잘못됐나 됐나 이제 양수 검사 하잖아요. 우리 새끼가 괜찮나. 이거 검사하거든요. 그거 보면 염색체 번호가 큰 애들 있죠. 18번 이상. 그쪽이 뭐 하나가 부족하거나 하나가 더 많거나 그러면 태어나요, 애가. 알았어요? 뭐 어떻게 좀 잘못된 애겠죠? 다운 증후군, 뭐 에드워드 증후군 이런 애들이 나와요. 여러분 다운 증후군 봤죠? 저기 인터넷 쳐보면 바로 나와요. 얼굴 비슷합니다. 혀가 두꺼워서 입이 안 다물어지고 인중이 길고 남녀가 똑같이 생겼어요. 알겠어요? 진짜로 그렇게 생겼어요. 그런 애 나오는데 1번부터 10번 사이가 잘못된 애는요. 태어나지도 못하고요. 태어나자마자 죽어요. 그럼 뭘 의미합니까? 아, 거기는 뭐 잘리거나 뭔가 잘못되면 이거 DNA 상대량 변화가 장난 아니에요. 덩치가 크니까. 그 속에 이런 것들의 설계도가 다 있다고요. 그 안에. 알았습니까? 그럼 RNA는 뭔가 그 화학적인 수용체 작용에 의해서 가서 계속 정보를 받아내요. 카피를 떠요. 떠서 가지고 오거든. 그러면 니네 DNA 염기 뭐뭐 있다고 그랬어? 아저씨? 타임이 있다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T라고 불리는 염기 있죠. 이 염기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왜 RNA는 우라실이고 얘는 타이민인가?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뭐 그런 생각 안 해봤겠죠? 그죠? 타이민이 좀 복잡해요. 구조가. 메틸기가 하나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라실은 RNA를 구성하면서 안정성이 좋아요. 이거 무슨 얘기냐? 타이민은 그러니까 DNA 우리가 유전자 DNA를 복제할 때 좀 좀 복잡해야 이게 여러분 좀 깊이 들어가 보면 사이토신하고 타이민이 좀 비슷합니다. 유전자 이상이 생기기 쉽거든요. 그 타이민으로 바꿔놔야 이게 좀 안정적인 그런 경향성이 있어요, 얘가. 근데 RNA는 한 가닥이기 때문에 운반하는 데만 안정하면 돼요. 그리고 에너지가 그닥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아요. 생각해봐요. DNA를 한번 만들어 놓고 오래 있어야 될 애잖아. 근데 RNA는 어때요? 순간순간만 만들면 되니까 금방금방 생성되기 용이하려면 에너지 차가 좀 짧아야 돼요. 그래서 얘가 우라실을 갖고 있다. 이런 게 보통 논의예요. 그렇다면 지금 DNA라고 하는 애를 첫 번째 소개할 거고 RNA를
이미 앞에서 배웠기 때문에 뭐 단일가닥이잖아요. 걔가 가서 어떻게 카피할 것인가. 카피하는 방법은 진로 선택에서 배웁니다. 여기서 뭡니까? 그냥 DNA에 있는 어떤 유전체 정보를 RNA가 전사를 해서 이렇게 배우거든요. 그걸 가지고 라이보솜에 가서 번역을 통해 단백질을 합성한다 이렇게 나와요. 알았습니까? 이게 생명 중심 원리입니다. 클릭이 주장한. 자, 먼저 DNA와 유전자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전자와 단백질. 결국 이 단백질의 정보는 뭐로 저장되어 있다? 유전자로. 근데 그 유전자가 어디에 있다? DNA 속에 있다. 그 정보가 어떻게 저장이 됐다? 이 DNA 속에 이 염기가 누구냐고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이라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저씨 차 타고 가요가 A, A, G, C 뭐 이런 식으로 쭉 얘들이 저장이 돼서 유전자를 저장해 놓는데 이게 단백질이지. 그럼 봐봐. 이 저장을 하는 순서가 뭐냐? 얘들아. 단백질은 기본 단위체가 누구니? 아미노산이지? 맞지? 이 아미노산의 정보를 얘가 갖고 있다는 거야. 아미노산 정보를 갖고 있다가 그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를 갖고 있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자. 봐봐. 이러한 아미노산이 있고 이러한 아미노산이 있고 이러한 아미노산 이러한 아미노산 얘들이 펩타이드 결합을 해서 뭘 만든다? 쭉쭉쭉 폴리펩타이드 만들고 이게 막 뒤집히고 입체형 3차 구조, 4차 구조가 돼서 단백질의 종류로 막 바뀌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럼 결국 이 하나하나의 아미노산 정보를 얘가 갖고 있다는 얘기야. 근데 그 정보가 특징이 있더라는 거지. 뭘로? 3개 염기로 저장이 되어 있다. 뭐가? 아미노산 하나가. 아미노산 한 개당 3개 염기로 저장이 되어 있다. 그 트리플렛 코드라고 불러요. 뭐라고 한다고? 트리플렛 코드. 이게 DNA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알았습니까? 이 3개씩을 RNA가 전사해 가는 거예요. 자, 베껴서. 근데 생각해봐. 야, RNA가 사람이냐? 그건 아니잖아. 그럼 뭔가 출발할 선이 있어야 될 거고, 이게 화학적인 정보의 저장 원리인데, 아, 여기서부터 단백질 시작. 그리고 계속 무한 카피할 수는 없잖아. 야, 이 정도 가면 끝!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야, 이거 책 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복사해봐. 이렇게 주잖아. 우리가 정보를 주잖아. 그럼 RNA는 어떤 원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딱 결정해서 전사를 할까? 이거지. 그게 출발값이 따로 있어. 3개 한 쌍. 출발값이 있고 종결값이 3개가 있어. 알겠니?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DNA 속에 단백질 유전자가 들어있는데 그걸 누가? RNA가 전사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전사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번역을 주는지 간단하게 소개되어 있단 말이야. 어렵진 않으니까 다만 몇 개씩의 유전자 하나의 정보다 아미노산 하나의 정보다 3개씩 그 정도만. 그래서 거기 보면 유전자와 단백질의 관계가 딱 써 있는데 여러분들 유전자라고 하면 뭐라는 거냐고. 이런 거라고 얘들아. 봐봐. 이 이중가닥이잖아. 이렇게 여기에 분명히 수많은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이 막 있을 거야. 근데 유전자라는 건 이걸 말하는 거야. 이렇게 이 부분이 바로 뭐 예를 들어 항체의 단백질의 유전자 구성.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도 부르는 줄 아냐? 니네 나중에 유전을 배울 일이 없을 거야. 니들은 진로 선택에 가서 유전 배우거든. 근데 우리 중학교 때 그런 거 배우지. 라지알. 둥근한 둥콩 할 때 그지? 그 라지알이 이만큼이야. 걔가 모양을 갖는 그런 유전 정보가 이 사이에 있다. 그럼 저 밑에 또 다른 애가 있으면 이런 거 연관이라 하거든.
근데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뭐라고 했어 내가? 이걸 정크라고 했잖아. 쓰레기. 이렇게 유전자로 표시된 거, DNA 가닥에 유전자로 표시된 건 전체 DNA 가닥의 10%밖에 안 돼. 알았니? 그래도 유전체가 인간은 3만 개가 넘단 말이야. 알겠냐? 고등생물일 수도 좀 많고. 근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건 요 유전자. 알았니?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의 유전자 구성. 그러니까 이걸 누가 끊어놓느냐? DNA는 있고 이걸 누가 RNA가 지가 시작 끝을 정해서 딱 전사를 해봐. 그 원리에 대해서 본다. 알았니? 다시 거기 유전자와 단백질의 관계는 DNA는 유전자 A, 유전자 B, 유전자 C 이런 식으로 단백질의 정보를 군데군데 어떤 유전체적으로 잡아놓고 있는데 알겠니? RNA가 와서 그거를 싹 카피해 갈 거라고 전사로. 근데 DNA가 어디에 들어있어? 얘들이 꾸불탕 뉴클레오솜 그 히스톤 단백질이 뭉쳐갖고 염색사로 존재한다고. 염색사로 존재해야 풀어지기가 쉬워요. 염색체로 존재하면 카피 못해요. 생명활동이 멈춘다고. 그래서 염색체로 존재하는 분열기가 매우 짧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염색사로 이 핵 안에서 풀어져 지낸다. 알겠지? 그러다 보면 어떠냐? 막 전사할 때 잘못 전사해가지고 막 그 약간 퇴화될 가능성이 높지. 그걸 다 대비책으로 얘는 해놨어. 이렇게 유전이 진화된 거고. 알았지? 그 과정을 잘 봐봐. 일단 유전자와 단백질의 관계는 유전자는 어디 들어있다? DNA에 들어있다. 알겠지? 그러니까 단백질의 정보는 DNA가 갖고 있다. 알겠죠? 자, 유전 형질이 나타나는 과정은 그 간단하게 보여준 거예요. 뭐냐면 어떤 사람은 유전자 A를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유전자 B를 갖고 있대요. 근데 유전자 A는 멜라닌을 합성하는 효소를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정보를 갖고 있는 애고 유전자 B는 그걸 많이 합성할 수 없는 그런 유전자를 갖고 있는 거지. 그래서 멜라닌을 합성한다. 이거는 만약에 합성이면 물질 대사 중에 동화작용이거든요. 물질의 대사는 고분자로 합성하는 과정이 있고 저분자로 잘라내는 과정이 있는데 무엇보다 이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려면 효소가 필요해요. 효소가. 정말 효소가 1억 개가 넘게 있습니다. 진짜로 우리 몸에는. 그럼 그 효소들이 멜라닌의 색소를 막 만들어주는 효소를 많이 만들어내는 정보가 있는 유전자 A가 있고 그걸 좀 많이 못 만들어낸 유전 정보가 있다. 그래서 부모한테 뭐를 물려받느냐에 따라서 멜라닌 색소를 많이 합성하는 효소가 많으면 그걸 많이 합성해서 그 당나귀 같은 경우는 갈색의 그 갈기를 갖게 되는데 그 색소가 부족한 유전자를 갖고 있는 애는 흰색의 당나귀 갈기를 갖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 그 유전자 정보에 따라서 단백질의 합성의 양에도 영향을 주는 거구나 라는 거죠. 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건 멜라닌 색소를 합성하는 효소의 양이 많게 해주는 유전자가 있고 적게 해주는 유전자가 있다. 둘 다 효소가 많아서 얘는 갈색을 만들어주게 하고 얘는 흰색을 이런 게 아니라 갈색을 만들게 해주는 그 멜라닌 색소 효소가 많으면 갈색이 되고 부족하면 흰색이 되고 사람 눈도 똑같거든요. 많으면 검은색 눈동자가 되고 적으면 푸른색 눈동자가 되고 이런 식입니다. 알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결론 어디? DNA에 그 정보가 숨겨져 있다. 그것을 어떻게? 멜라닌 색소 효소 그런 건 단백질이거든요. 어디서 합성돼서 얘가 만들어진다? 라이보솜에서 합성된다. 라이보솜에서. 그럼 그 정보를 누가 파발처럼 옮겨주느냐? 그게 RNA다. 우리 그 과정 배우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자, 지금 유전형질이 나타나는 과정을 말하는 건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단백질이라는 것이 효소와 민감한, 요 효소 말고도 딴 거, 여러분 이거 얘 말고 제가 항체를 생성하는 단백질 성분이 되게 많다. 그럼 얘는 면역력이 굉장히 뛰어난 거거든요. 근데 그게 나이가 들면 약해져요. 면역력이. 그럼 무슨 얘기냐? 항체를 생성할 수 있는 효소를 만들어내는 기능이 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보면 면역력이 약해지면 암에 걸리거나 백혈병에 걸리거나 너 말고 걸리면 뭐에 죽어요? 감기에 죽어요. 감기에.
감기 바이러스에 죽어요. 결국은. 면역력이 없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준 거죠. 예전에 눈동자도 예를 줬고 막 그랬어요. 알겠어요? 지금은 멜라닌 색소 합성을 권장하는 정보가 들어있는 거. 그럼 그런 DNA 단백질 유전 정보를 막 끄집으면 돼. 그 유전 정보는 멜라닌 합성 요소를 많이 만드는 유전 정보. 유전자 B는 적게 만드는 유전 정보. 이런 것들을 DNA가 조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어요? 자, 그 밑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유전자와 유전 형질의 관계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저당 분해 효소 유전자. 이거 여러분 느끼는 친구도 많을 텐데 자기 우유 못 마시는 친구. 우유 잘 마셔요? 네. 복 받은 줄 알아요. 우유 잘 마셔요? 복댕이구만. 우유 잘 마셔요? 끝내주네. 나도 그랬는데 나이가 드니까 못 먹는 거야, 우유를. 이게 거기 보면 젖당이라고 있어. 젖당. 이당류거든요. 얘를 단당류로 분해하는 효소. 그러니까 젖당 분해 효소 유전자가 그 효소가 상당히 많으면 젖당을 분해되어서 흡수를 시키는데 그게 부족하면 설사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효소, 젖당 분해 효소가 유전 정보에 정확히 들어있고 그것들이 많이 있는다면 얘는 분해 효소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게 부족하면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젖당 분해 효소에 뭐가 합성되지 않는 유전자 그게 있는 친구들이라면 복통, 설사 이걸 동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정보를 전달하는 게 누구라고? RNA라고요. 알았어요? 자, 그래서 유전 정보의 흐름을 보면 여기가 최고 핵심 구역이에요. 오른쪽 페이지. 유전 정보의 흐름. 세포 내 유전 정보의 흐름 있잖아요. 지금부터 유전 정보가 뭔데요? 단백질의 유전 정보예요. 이것이 어디에서 보세요. 이렇게 세포를 놓고 보면 여러분 이게 핵이죠. 여기엔 누가 있어요? 이렇게 DNA가 있잖아요. 여기서 이거예요. DNA의 유전 정보를 누가 한 가닥 누구? RNA. 얘가 쓱 보세요. 이렇게 딱 벌어져요. 애들이. 주가닥이 이 DNA 이중가닥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한쪽을 선택해 들어가는 거예요. RNA가 쭉 들어가면 훑어요. 알겠습니까? 이걸 뭐라 부른다? 이걸 전사라 불러요. 그리고 얘가 밖으로 나오는 거죠. 어디로 간다? 라이보솜으로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전사 번역 과정이에요. 라이보솜으로 가는 거. 그럼 여기서 뭐를 합성한다? 단백질을 합성한다. 자, 이 과정입니다. 이게 클릭이 얘기한 센트럴 도그마예요. 생명 중심 원리. 알겠습니까? 그래서 번역을 통해서 라이보솜에서 뭐를 만든다? 아미노산을 만들고 이 아미노산 1, 아미노산 2 이것들이 모여서 뭐가 된다? 쭉 모여서 단백질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세포 내 유전 정보 흐름입니다. 뭐라고요? 번역, 전사가 전부예요. 전사하고 번역한다. 전사를 어디서 한다? 세포, 핵 내에서. 번역은 어디서 한다? 핵 밖에서. 이해 갔습니까? 지금 그 얘기가 세포 내에서 유전 정보의 커다란 흐름이다. 자, 그러면 DNA의 유전 정보는 어떻게 저장되냐? 아까 얘기했잖아. DNA의 유전 정보는 뭘로 저장이 되어 있다? 아미노산을 표기하는 트리플렛 코드로 저장이 되어 있다. 알았습니까? 그러면 걔는 어떻게 반사하느냐? 보세요. 여기가 주가닥 1이고 이게 주가닥 2예요. 이 DNA입니다. 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상호관계에 따라서 아데닌은 누구로? 상보족이잖아요. 얘들이 이렇게 존재하는 건 알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존재하는 거. 그렇죠. 자, RNA가 여기 들어가요. 얘가 싹 벌어져요. 근데 RNA가 잘 보세요. 이렇게 전사를 한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이거 딱 보고 1, 2 중에 누구 전사한 것 같아? 얘를 전사한 거야. 그럼 이 가닥을 쭉 써. 다만 타이밍을 뭘로 바꾸면 돼? 우라실로만 바꿔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RNA인지 주가닥 1인지 2인지 어떻게 알아요? 우라실 존재로 찾으면 돼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보면 여기 누구예요? G, C, G, A, C, 우라실. 이렇게. 이해 갔어요? 전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주가닥 2랑 똑같잖아요. 이거 만약에 주가닥 2를 복제하죠? 그럼 주가닥 1이에요. 그래서 누굴 복제하든 똑같은 아미노산이 나와요. 야, 근데 봐. 요걸 내가 뭐라 불렀어, 아까? 요만큼을 트리플렛 코드라고 불렀잖아. 이건 DNA에 있는 아미노산 정보야. 그러면 이건 뭐라고 불러야 돼? 이건 코돈이라고 불러. 이렇게. 알았니? 이건 코돈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니까 코돈은 RNA 염기 3개가 하나의 코돈인 거야. 이해 갔어? 자, 이렇게 3개의 염기 서열이 DNA 됐든 RNA 됐든 하나의 아미노산을 표시한다면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염기는 총 몇 종류냐? DNA든 RNA든 4종류잖아. 근데 그 4종류가 몇 개의 염기 서열로 아미노산을 표현한다? 3개로. 이해가냐? 잘 봐. 염기 서열 몇 개로? 3개로. 그지? 이 3개를 DNA는 뭐라고 부르고 트리플렛 뭐라고? 코드라고 부르고 RNA는 얘를 뭐라고 부른다? 코돈이라고 부르잖아. 이 3개를. 그럼 몇 종류나 만들어낼 수 있을까? 자, 염기 하나를 만드는데 여기 몇 종류 포함이 돼? 가능수가. 맞지? 여기도. 맞지? 여기도. 이렇게 될 수 있잖아. 그럼 사이에 몇 승? 총 몇 가지의 코돈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있어.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RNA가 여기부터 출발해야지 라고 하는 코돈이 있어. 그게 무슨 코돈이냐? 게시 코돈이라는 게 있어. 스타트 코돈이라고 그래. 알겠니? 그러니까 지금부터 출발 요거야. 게시 코돈이. 그게 누구냐면 요거야. AUG. 우리 코 이렇게 외우고. 소리. 미안해. 인상 쓰지 말고. 우리 코. 알았어? 그 다음에 종결 코돈이 있거든. 종결 코돈. 이게 우리 아미노산 아니야. 우리 아미노산 그만. 우리 그만. 이런 식으로. 이게 좀 미안해. 니네가 그럼 재밌는 말 만들어봐. 이렇게 요 3개. 이 중에서 얘들은 아미노산을 지정하지 않아. 그냥 스탑 코돈이야, 얘는. 근데 얘는 지정한다? 얘는 지정해. 몇 사이온이 있냐? 알겠어? 얘는 아미노산이 지정돼.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네. 야, 아미노산이 총 몇 종류냐? 필수 아미노산. 20종류라고 그래, 20종류. 근데 우리가 만드는 코돈의 종류는 몇 가지지? 64가지. 그 중에 몇 개 빼야 돼? 3개 빼야 돼. 그럼 몇 개? 61가지가 아미노산을 결정한다고. 근데 20종류의 아미노산은 그럼 뭐가 되지? 중복 코돈이 나온다는 거야.
이 시까지를 정하기 위해서 중복 코돈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처음 두 번째 염기는 똑같은데 마지막이 다르게 하는 것들이 이들이 특징인데, 이건 왜 그러냐? 이 전사나 번역이 실패할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래. 실패할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니들은 괜찮다니까? 나도 좀 괜찮은 편이야. 근데 나이 드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게 자꾸 이렇게 얘들이 잘못 해석할 수도 있잖아. 근데 잘못 해석해도 대충 그쪽 차지하게 되기를, 그냥. 알았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중복 코돈을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봐요. 아미노산에, 우리가 만드는 아미노산에 만드는 코돈은 64가지가 뜨는데, 그 중에 게시 코돈 하나, 종결 코돈 3개가 있는데, 게시 코돈은 아미노산을 지정을 해. 메사이온이라는 아미노산을. 근데 종결 코돈 3개는 아미노산 지정을 안 해. 그럼 총 64가지 중에 61가지만 누굴 20여 종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 그러다 보니까 중복 코돈이 나올 수밖에 없다. 아시겠어요? 여기까지도 설명 안 할 수 있어. 그냥 알아두라고. 알겠지? 그래서 밑에 보면 유전 부호를 이룬 염기의 숫자 해가지고 1개 조입할 때, 2개 조입할 때, 3개, 64가지가 조입된다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야. 이렇게. 알았어요? 요런 얘기고요. 그 다음 그 밑에 코돈과 아미노산 밑에 박스 보이죠? 잘 보세요. 유신도 그렇고 세린도 그렇고 타이로신, 시스테인, 그 다음에 뭐 페닐알라닌 되게 많아요. 그죠? 근데 뭐예요? 중복입니다. 중복. 보니까. 그죠? 혹시 메사이오신 찾아봐요. 그 중간쯤에 우리 그만 그러니까 AUG 써있죠?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걔는. 그게 스타트 코돈이에요. 걔를 찾아가야죠. 진짜 복잡한 문제 내면 여러분 이거 졸라 길게 놓고요. 여기 아미노산 몇 종류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AUG를 찾아야 돼요. 왼쪽부터 서열이면 AUG 찾아서 거기부터 출발을 시켜야 돼요. 물론 AUG 하나도 아미노산 하나예요. 근데 마지막에 누구? 봤잖아. UAA, UAG, UGA를 찾아서 끌어야 돼요. 마지막에 있는 종결 코드는 뭐라고? 아미노산을 빼야 돼요. 걔는 아미노산 지정을 안 하거든. 그래서 종류 찾고 막 이런 거. 돌아버립니다. 밀리를 찾아라요. 알겠냐?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풀 수는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206쪽은 뭘 볼 거냐? 전사와 번역을 지금부터 배우는데, 쌤이 최대한 쉽게 해줄게요. 최대한 쉽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할 수 있게 크게 이렇게 얘기했어. 핵이라는 거 안에서 뭐가 일어나? 전사가 일어나. 이 세포야, 커다란 세포. 그럼 이 마지막 여기가 세포질이잖아. 그치? 여기에 라이보솜이 있을 거야. 맞지? 라이보솜은 말이야, 이렇게 흩어져 있기도 하지. 근데 여기에 내막과 외막 사이에 공간이 있어가지고 여기 누가 이렇게 존재해요? 이거 누구지, 이거? 이렇게 존재하는 애 누구지? 소포체라고 하는 애야, 요게. 알겠니? 공간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렇게 매끈면 소포체도 있고, 이렇게. 근데 여기 점점점점 이렇게 찍혀있어서 이게 거친면 소포체라고 그래, 여기를. 저 점이 라이보솜이야. 그러니까 얘를 보면, 이게 소포체 길잖아?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이거 뭐냐? 설명을 좀 그렇지만, 변기통이라고 니들이 아는 그런 변기통. 좀 그래? 뭐냐면, 라이보솜 자체가 이런 대단위체와 요런 소단위체로 나뉘어져 있어. 그러니까 얘가 단백질을 합성하기 전에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가 RNA가 다가오면 딱 결합을 해. 알겠어? 그러니까 RNA가, 그러니까 뭐냐? 여기 대단위체가 이렇게 왔고, 이 소단지 밑에 탁 결합해. 그럼 요 사이로 누가 슉슉슉슉 누가 RNA가 가는 거야. 정보를 가지고. 여기서 뭐를 했어? 전사를 했으니까 여기 가서 라이보솜, 이 라이보솜 자리에 가서 뭐를 시작해? 번역을 시작하는 거야. 알았니? 그러니까 실제로 전사는 핵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고 DNA 걸 싹 끄집어서
그 다음에 번역은 핵 외부에서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소포체, 거친면 소포체하고 세포질 내에서 이게 일어나는데 여기 과정을 보잖아. DNA에 있는 정보를 RNA가 가져가면 이런 게 될 거 아니야. 얘가 쩍쩍쩍쩍쩍쩍쩍쩍 이런 식으로 염기를 가져갈 거야. 그러면 보자. 우리가 게시코돈 이런 거 무시하고 본다면 이런 아미노산의 정보를 가지고 가는 거야. 세 개를. 이해갔니? 대단위체에 이렇게 주차장이 세 개가 있어, 얘들아. 이렇게 소단위체가 붙었고 RNA가 이렇게 둘러싸는 거야. 이렇게 싹. 얘가 쑥 훑으면서 얘가 번역을 해. 읽었어. 그럼 주변에 이 RNA를 메신저 RNA라 해. 자세히 얘기하면. 알았어? 얘가 놀고 있어. 얘가 뭐냐면 택배기사야. 이러고 있어. 얘가 불러 쏟아져. 야, 너 일로 와. 네. 보이지 얘? 네. 가서 끌고 와. 누구를? 아미노산을. 이 아미노산 어디서 난 거야? 이 주변에 있어. 아미노산 어디서 난 거야? 니들이 먹은 거야. 아미노산 먹어야 돼, 얘들아. 몸 안에서 못 만들어. 꼭 말씀드려, 어머님한테. 그럼 어머님 어떻게 할 거야? 치킨을 시켜주시겠지. 섭취해야 된다니까, 얘들아. 골고루. 그럼 꼭 치킨에 만들어 있을까? 풀떼기에도 있어요, 아미노산은. 양에 비해서 적어서 그렇지. 야, 안 그러면 소가, 이 등치 이런 놈이 풀만 먹고 어떻게 근육을 키우겠냐고. 대신 걔들이 어떻게 먹어? 하루 종일 먹잖아, 하루 종일. 한참 먹어야 우리는 효율이, 그 가성비 효율이 떨어지는 거지. 여튼, 섭취를 통해서 아미노산들 놀고 있어요, 이 안에 잔뜩. 그러면, tRNA가 가서 데려와요. 너 일로 와! 그래서 얘를 데려와요. 봐봐요. 이런 애 데려오는 거야. 형님 데려왔어요. 그러면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 이거 딱 집어넣어. 그럼 얘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여기에. 그 다음, 야, 또 tRNA 또 어떤 애 또 불러. 야, 얘 데려와. 그럼 이제, 요렇게 되겠죠. 야, 그 다음 얘 데려와. 그러면 이제, 네모, 동그라미, 별표가 되겠죠. 그 다음 뒤에 쭉 있을 거 아니야. 세모도 있고, 뭐, 그지? 그럼 계속 세모 생기면서 얘가 나가요, 여기서. 그래서 2차 폴리펩타이드가 만들어지는 거야. 물론, 요거 무슨 결합? 요거 펩타이드 결합. 그래서 쭉 나가는 거야. 봐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네모, 그 다음에 뭐 동그라미, 별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세모, 그 다음에 뭐 하트, 그 다음에 뭐 있냐? 도형에 뭐 있지? 오각형? 말은 오각형 괜찮다. 지금 이게 뭐니, 이게? 무슨 결합이야, 이게? 펩타이드 결합인데 이게 대단위치 안에서 일어난다고. 그러면서 쭉 번역하면서 쭉 그냥 그러다 종결 코돈이 딱 나타나는 거지. 얘나 얘 우리 아미노산 그만합니다. 미안해.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얘가 나가잖아. 그러면 이 소포체 안에서 얘를 조물딱 해. 얘를. 알았니? 그럼 얘들이 조물딱 해가지고 2차 구조로 나가고 3차원이 된 애들은 3차원으로 만들어서 내보내고 4차 구조는 4차원으로 만들어 내보내는 거야. 대충. 여기서 떠나. 뿅뿅뿅 떠나서 어디? 페스츄리 같은 애 있지, 골지체. 그걸로 도착하면 골지체가 야, 줄 서. 야, 인마 너 이쪽으로 와. 쭉 줄 서. 그리고 거기다 표딱지를 붙여. 딱딱. 이게 화학 수용체야. 그럼 얘가 딱 그 표딱지를 받으면 그대로 가. 예를 들어 호르몬이면 호르몬의 단백질이면 호르몬 분비샘으로 가는 거고, 이것이 항체면 형질세포 쪽으로 가고 막 이 가. 지가 수용체를 받아가지고 얘가 딱지를 붙여줘야 돼, 골지체에서. 그리고 밖으로 나가는 거야. 얘는 매일 반복해. 매일 만들어내. 계속. 몸이 필요하니까. 그게 니들은 엄청나게 빨라. 그 속도가.
우리는 조금 느릴 뿐이지. 조금. 알겠어요? 그리고 니들은 불량률이 거의 없죠. 우리는 조금 느린데 불량률도 있어. 그럼 어떻게 되죠? 주름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지금 왜 성인이 되면 피로도도 금방 안 가시고 니들 3일 밤낮 새도 잠 푹 자고 나면 확 완쾌되잖아요. 왜 그러냐? 이런 물질 대사력이 굉장히 활발한다. 그럼 뭐가 따라오는 거죠? 효소들이 항상 준비되어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걸 만드는데 막 기력이 다 쏟는 거야. 이런 거 차이죠. 이런 거 차이. 알았어요? 이런 생명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봐라. 전사라고 하는 것은 DNA 속에 유전자가 있는 걸 카피해오는 건데, 이거 중요한 건, 이런 것도 중요하다 얘들아. 물론 이 전사 속도나 번역 속도의 차이도 있지만, 이 DNA도 그냥 계속 태어나서 끝까지 있는 게 아니야. 염색체도 지가 계속 뭐를 해? 증식을 한단 말이야. 알겠냐? 야, 니네 염색체, 이가 염색체 되고 막 생세포 분열도 하고, 그 다음에 뚱땡이 염색체 돼서 세포 2개, 딸 세포로 뭐 생장이나 그 다음에 뭐 재생, 상처 났을 때 이런 거 하면서 세포 회복력을 계속 뭐니까 세포가 원래 처음에 태어날 때 세포가 아니잖아. 계속 세포는 바뀌거든. 그 세포 복제 분열을 하는 것도 이제 나이가 들면 부실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또 복제하니까 또 어때? 부실한 걸 복제하면 부실한 애가 나오잖아. 그래서 나이가 들면 노년화가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운동 열심히 하고 잘 챙겨 먹으면 노화가 늦게 오는 거죠. 여자들은 25부터 노화가 시작되고요. 남자는 34부터 시작됩니다. 어때요? 마음이 색다르죠? 많이 먹어요. 자주 챙겨 먹고 음식을 잘 챙겨 먹어야 골고루 먹고 그래야 탄탄해집니다. 이런 모든 활동들이 그래. 이거를 누가 크릭이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그냥 DNA를 이렇게 전사를 해서 RNA가 되었을 때 얘를 번역을 통해서 아미노산을 만드는데 이렇게 만들잖아. 이게 누구냐고요? 이게 단백질이잖아요. 단백질을 합성하는데 이게 핵 내부에서 하고 얘는 라이보솜에서 한 이 이론이 생명 중심 원리예요. 이 이론이. 아시겠습니까? 센트럴 도그마라는 표현을 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페이지 260에 있는 그 내용들이 다 그 내용이에요. 아, 얘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내용이죠. 아시겠습니까? 그 시험에 나오는 건 아까 말했듯이 주가닥 1, 2를 통해서 누구 걸 얘가 전사했을까 이런 거 물어보는 거. 그 다음에 이 RNA를 보고선 여기 아미노산 몇 종류 있을까? 이게 이제 뭐 생명과학 완 문제예요. 그 정도까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를 좀 기억해둬라. 출발 코돈, 스타트 코돈 있죠. 응? 메사이오닌. 그죠? 메사이오신 그거 기억하고요. 종결 코돈 3개. UAA, UGA, UAG. 요거 꼭 기억하세요. 알았습니까? 마지막 3개 코돈은 아미노산 지정을 안 한다는 것도. 61가지가 아미노산 20가지를 지정함으로 인해서 중복된 코돈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알았습니까? 마지막 염기가 좀 달라요. 보면 UCC, UCG 이런 식으로. 아셨습니까? 코돈 얘기는 앞에서 했고. 자, 그러면 여러분 207쪽의 꼭대기 내용이 뭔지 알아요? 생물의 종이 다 다르잖아요. 그 종의 기본 염기는 똑같다는 거예요. 모든 생명체가 그러니까 DNA가 아저씨 차 타고 가요. 다. 알겠습니까? 그들의 순서에 따라서 그 생물이 필요한 효소나 이런 것들의 단백질이 달라지는 건데 웃긴 건 여러분 호르몬은 또 똑같아요. 돼지에서 나오는 인슐린 호르몬이나 사람의 호르몬이나 똑같아요. 알았습니까? 종의 구분이 없어요. 호르몬은. 알겠죠? 이제 요런 특징도 있다라는 거죠. 알겠죠? 자, 밑에 유전 부호체계의 공통성과 활용.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대장균 안에 DNA는 여러분 대장균을 원핵세포라고 하거든요.
원핵세포는 DNA가 인간처럼 긴 이렇게 주가닥 1, 2로 안 돼 있어요. 걔는 동그란 그냥 고리예요. 고리 모양이거든요. 알겠어요? DNA가 고리예요. 그리고 걔들은 라이보솜도 원추형이에요. 원추형. 우리는 뭐예요? 대단위체 있고 소단위체 있잖아요. 근데 원추형이에요. 참고로 미토콘드리아, 마이토콘드리아 있죠? 그 안에 원추형이야. 그럼 뭘 추론할 수 있냐? 그럼 마이토콘드리아가 원핵세포였나 원래? 그런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염색체 내부에도 얘들 마이토콘드리아, 라이보솜이 원추형이에요. 그럼 걔도 원래 원핵세포였던 거야. 그러니까 합쳐진 거지, 지금 진핵세포는. 우리가 말하는. 알았어? 근데 대장균에 있는 이 대장균이 이렇게 원핵세포거든요. 세포벽 알죠? 펩티도글리칸 세포벽이고 이 안에 얘가 이렇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DNA가 있는데 얘를 펼쳐보면 이래요. 동그란 거예요. 고리. 그 중에 일부를 딱 잘라내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누구 걸 갖다 심냐면 인슐린 유전자를 살짝 넣는 거지. 그리고 얘를 여기다 넣어놔요. 그럼 대장균 번식도 졸라 빠르거든요. 그럼 인슐린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게 유전자 재조합이에요. 옛날에는 말입니다. 우리 돼지들, 돈이들을 12마리를 잡아야 인간 하나의 인슐린을 만들어냈어요. 인간 하나가 쓸 양을. 요즘에는 유전자 재조합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인슐린을 만들어낸다.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원핵세포든 인간이든 똑같은 염기서열을 갖고 있다는 거죠. 아셨습니까? 그런 것으로 거기 설명해 준 거예요. 자, 여러분 마지막에 여러분 알죠? 이렇게 된 애를 우리가 막 증식을 시킨다 해서 이 성분을 갖는 애가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 요거 중에 요거 가진 애를 뽑아내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비유니까 기분 나빠하지 말아요. 얘하고 나하고 결혼해요. 근데, 얘는 얼굴이 너무 잘생겼어요. 저는 머리가 너무 좋아요. 얼굴 못생겼는데. 둘이 결혼하죠. 이 정말 중요한 말인데요. 아인슈타인한테 옛날에 그런 말을 했대요. 기자가. 젊었을 때, 아인슈타인이 젊었을 때. 당신의 비상한 머리랑 마릴린 먼로라고 있어요. 섹시, 최고 심벌. 저 마릴린 먼로의 기가 막힌 외모가 결합하면 자식이 얼마나 훌륭하겠냐 그랬는데 아인슈타인이 정말 의문현답을 했는데 그럼 내 얼굴과 저 그분의 머리가 나오는 애가 나오면 얼마나 최악이냐 그래서 기자가 조용했대요. 그러니까 다른 성분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아셨어요? 추출해서 쓴다. 자, 밑에 유전자 이상과 유전병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전자의 이상이 생길 수 있다. 돌연변이가 나올 수 있다는 건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겸형 적혈구 빈혈증이에요. 알겠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밑에 보면 전사를 합니다. 전사를 DNA에서 RNA로 전사를 하는데 DNA에 CTT가 있어요. 맞죠? 이거 트리플렛 코드죠. 이 트리플렛 코드가 뭘로 나왔어요? GAA로 전사가 됐어요. 그래서 글루탐산이 지정이 됐고, 알겠습니까? 코돈이죠. 그래서 아미노산 글루탄이 지정이 돼서 정상 헤모글로빈 요렇게 생긴 애가 나왔어요. 이 헤모글로빈 하나당 산소 4개를 택시라고 하거든. 택시. 산소 4개 탄다고 해가지고 택시 한 대가 만들어졌거든. 근데 오른쪽 보세요. CAT로 뭐가 된 겁니까? 잘못 전사가 된 거예요. 근데 전사는 똑바로 된 거예요. 근데 트리플렛 코드가 GUA로 돼가지고 발린이 나와버린 거야. 그 자리에. 글루탐산이 나와야 될 자리에 발린이 들어감으로써 인해서 적혈구가 이렇게 생겨요. 낫모양 적혈구 빈혈증이에요. 낫모양. 낫같이 생겨요. 낫자루같이. 이러면 산소 운반량이 엄청나게 떨어져서 평생 선천적 빈혈증에 시달려요. 어려운 일도 잘 못하고. 알았습니까? 그렇게 되는 게 유전자 이상.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돌연변이 헤모글로빈 유전자가 나오는 건 그 DNA 염기가 단순하게 타이밍에서 뭐로 바뀌었어요? 아데닌으로 바뀌었을 뿐인데 결과는 이렇게 다르더라 이거예요. 글루탐산이 아니라 발린이 나오고 그로 인해서 적혈구 자체가 이렇게 나오더라. 근데 이게 마냥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웃긴 게 적응의 문제인데 중앙아프리카에서는 어느 부족들이 살고 있는데 한 7, 80명 모여 살고 있더래요. 근데 거기가 말라리아가 극성이거든요. 근데 걔들은 멀쩡하더래요. 봤더니 다 겸형 적혈구 빈혈증인 거야. 얘가 말라리아에 내성이 있어. 그러니까 조금이라고 하고 피곤하게 쓰러지고 있는데 살기는 사는 거야.
근데 정상 적혈 과정에는 다 죽어. 고열에 시달려서 죽고, 모기 때문에. 자, 그런 얘기입니다. 유전자 이상. 자, 넘겨보실까요? 자, 유전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DNA의 염기서열 형태로 존재한다. 염기서열 형태, 맞잖아요. 그죠? 네 가지로. 염기 네 가지가 조합을 해서 존재합니다. 염색체에는 유전자가 한 개 부끄럽습니다. 염색체에는요, 유전자 엄청 많습니다. 그런 걸 다 유전체라고 불러요. 알았습니까? 다음, DNA 특정 부위에 있다. 맞습니다. 근데 이 특정 부위가 전체 몇 프로밖에 안 된다? 10%밖에 안 돼요. 90%는 아무것도 없어요. 정크입니다. 다음, 2번. 생물의 형질이 나타나는 과정인데요. 유전자가 뭐를 합성하냐? 단백질을 합성한다 이거죠. 근데 그 단백질이 나중에 무슨 역할을 하더라? 멜라닌 합성 효소가 되면 갈색의 깃털을 갖게 되는데, 이 단백질을 합성하는 유전자가 적은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 얘가 흰색, 알비뇨라고 하죠. 그런 흰색의 깃털을 갖게 된다. 자, 세 번째. 요게 클릭 이론이에요. 알겠습니까? 세포의 유전적 흐름. DNA가 전사를 해서 뭘 만든다? 이 전사를 하는 게 누구다? 기억이 RNA다. 이거 매우 중요한 그림입니다. 이거 RNA고요. 그래서 어디를 통해서, 번역을 통해서 단백질을 만든다. 그래서 전사 그 밑에 핵 안에서, 그죠? 번역 그 가 밑에 뭐라고요? 라이보솜 이렇게 써주면 완벽한 클릭의 센트럴 도그마가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자, 네 번째. DNA의 유전본은요, 한글로 좀 어색한데 3염기 조합이라고 그래요. 트리플렛 코드, 3염기 조합. 코드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RNA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어요? 코돈에는 64종류가 있다. 맞습니다. 근데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코돈은 61개예요. 왜요? 종결 코돈 3개를 빼야 된다는 얘기지. 게시 코돈조차도 메사이온이라는 아미노산을 지정한다는 거. 자, 대장균과 사람에서 같은 유전부는 같은 아미노산을 지정한다. 맞습니다. 이건 똑같아요. 모든 생명체들이. 다섯 번째, 거기 동그라미 기억은 전사겠죠. DNA가 RNA로. 그래서 누구 걸 전사했느냐 봤더니 CGU 해가지고 위쪽 가닥과 똑같죠. 얘들이. 그럼 아래쪽 거 전사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요거 보면 금방 찾을 수 있어요. 과정 기억과 니은은 번역이라고 써야 되고요. RNA 가닥에서 코돈은 몇 개냐? 3개씩 잘라봐요. 총 몇 개입니까? 3개씩 자르면 4개 나오죠, 코돈. 그리고 거기에 혹시 종결 코돈이나 게시 코돈 있어요? 없죠. 그죠? AUG, 게시 코돈 없잖아요. 거기다가 UG, UAA, UGA, UAG. 우리 아미노산 그만. 만들어서 외우세요. 알겠습니까? 2번 얘기했다면 총 맞을 것 같다. 자, 아미노산 3을 지정하는 코돈을 쓰세요. 아미노산 3은 누굽니까? 거기에 UAU가 되겠죠. UAU. 자, 6번째. 유전자를 구성하는 DNA 염기서열에 이상이 생기는 것을 유전자 이상이라고. 맞습니다. 이게 바로 남모양 적혈구. 글루탐산이 발린으로 바뀌는 거. 잘 나와요. 그거 꼭 기억하시고. 유전자 이상으로 아미노산 배열 순서가 바뀌어 형성된 단백질은 정상 단백질과 입체 구조가 다르죠. 여러분, 이게 2차 구조고 2차 단백질이 다르고요. 3차 단백질이 다르고 4차가 다릅니다. 알겠어요? 참고로 적혈구 속에 있는 헤모글로빈은 3차원 구조예요. 그러니까 구조에 따라서 단백질이 달라질 수 있다.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헤모글로빈 유전자에 이상이 생겨 RNA가 번역되지 않아. 번역이 됐는데 뭐가 T가 A로 번역돼서. 알겠습니까? 새로운 아미노산이 들어와서. 발린이라는 애가 들어와서. 알겠습니까? 글루탐산 대신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른쪽 페이지를 한번 볼래요? 자, 거기에 보시면 그 비법 특강에 보시면 이렇게요.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이에요. 거기에 단백질이 주가닥이 1, 2가 있습니다. 주가닥 1, 2라고 표현하는데 1에는 누구냐? 그러면 걔들이 상호관계로 잡아주면 되죠. 여러분들이. G는 C로, 옆에 있는 C는 G로, A는 T로. 그죠? DNA니까. 근데 번역을 했는데 아미노산이 쭉 생겼단 말이야. 이렇게. 전사에 사용된 가닥이 이거야. GCA. 그럼 여기는 뭐로 번역될래?
C, G, U. 그죠? 그럼 오른쪽에서 CGU가 누구냐는 거죠. CGU. 아르지닌이네, 오른쪽에. 맞지? 첫 번째 거. 그래서 그 순서를 적어보자는 거야. 알았냐? 다시 말할게.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오는 포지션이야. 자, DNA 가닥 1의 염기 서열은 상보적으로 해야 돼. 불러봐. DNA 1. CGT. 그죠? GGT, TAT, TGG. 이렇게 쓰면 돼요. 맞아요? 그 다음에 RNA 염기서열, 2의 염기서열과 상보적이고 T 대신 U가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앞서 썼던 기억 T 대신에 U만 넣으면 돼요. CGU, GGU, UAU, UGG. 그 코드를 가지고 찾아요. 다시요. CGU 찾았어요? CGU 누구예요? 아르지닌. 그 다음에 GGU 찾아봐요. GGU 어디 있어요? 글라이신. 그 다음에 UAU 어디 있습니까? UAU 타이로신. 맞지? 마지막 UGG 어디 있어요? UGG 트립토판. 이렇게 지정이 된 겁니다. 이해 갔습니까? 이런 거 찾아내는 거야. 알았어? 자, 퀘스천 두 번째. DNA 염기서열에서 염기 한 개가 바뀐 경우의 전사와 번역을 생각해보고. 이거 뭐였냐 아까? 여기 보니까 정상 유전자가 GCA거든? 그지? 그래서 코드는 CGU가 되고 이래서 아르지닌이 된다라는 얘기인데 GGA 가운데 G로 바뀌었어. 그럼 우리는 코드는 뭐로 바뀌어? CCU가 되는 거야. 그렇지. CCU 누구였냐 위에서? 프롤린으로 바뀌어버려. 다시 말해서 정상 형질이 아니라 아미노산 배열 순서가 바뀌었잖아. 그럼 그러니까 이상 형질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야. 프롤린으로 바뀌어버렸으니까 아미노산이. 오케이?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염기 A가 T로 바뀌었어. GCT. 그럼 이게 뭐라고 돼야 돼? CGA. 위에서 CGA 누군가 봐봐. 아르지닌으로 바뀌었어. 자, 아미노산 배열 순서가 바뀌지 않아. 이렇게 했거든. 무슨 말이야? 끝자리가 바뀌어도 아르지닌으로의 해석이 다르지 않다. 그럼 이게 뭘 말하는 거지? 바로 중복 코돈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거야. 알았냐? 마지막에 염기가 좀 다른 걸로 바뀌어도 얘가 올바른 아미노산을 지정하는데 그래도 뭐라고? 오차율을 줄인다는 거야. 마지막에 중복 코돈. 이해 갔니? 그 얘기야. Q3. 염기 서열에 염기 한 개가 끼어 들어간 경우에 전서와 번역을 생각해보자. 자, DNA 가닥 2에 염기 누가 끼어 들어갔냐? 잘 봐봐. A가 하나 끼어 들어갔지. 자, A가 끼어 들어갔어. RNA 염기 서열은 니은 뭐뭐가 돼요 라고 했네. 염기 서열 바꿔봐. 얘가 끼어 들어가면 얘가 뭐 되냐? 일단 GCA는 뭘로? CGU로 바뀌지. CGU 다음에 뭘로 바뀌냐? UGG로 바뀌지. 이렇게 되면 CGU, UGG, UUA 그 다음에 UUGG 이렇게 바뀌네. 하나가 껴들어간 순간에. 그렇다면 일단 CGU 찾아봐. 누구냐? 위에서 CGU 아르지닌. 그 다음에 UGG 누구야? 트립토판. 그 다음에 누구 있어? GUU 누구냐? GUU GUU가 아니네. GUU 잠깐만. CGU, UGG, UUA, 유신. 그 다음에 UUG를 찾아야 돼. UUG 또 루신이네. 마지막 남은 건 연속적인 거기 때문에 걔는 아직 몰라 우리가. 알았죠? 마지막에 종결 코돈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 그 UUG 그 다음에 G 그 다음에 GGU 그 다음에 UAG 이러면 끝나는 거야. UAG면 얘가 종결 코돈이니까. 알았니? 그런 거를. 그래서 염기 한 개가 만약에 끼어 들어가잖아. 전혀 다른 단백질이 나와. 전혀 다른 단백질. 알겠어요? 숙제 좀 잘 해오시고 그 뒤에까지 다 하셔야 돼요. 야, 누적인 거 그런 거 없지 니들. 페이지 221쪽.